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릭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공지해드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 재직 중이신 유윤석 교수님께서 가상현실을 위한 360도 비디오 처리 및 전송 그리고 시스템 기술을 주제로 해서 약 4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발표가 다 끝나신 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유윤석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멀티미디어 컴퓨팅 앤 시스템 연구실의 류은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가상현실 기술을 위한 360도 비디오 처리 및 전송 기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구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는 정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는 어펜딕스로 3DOF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팩 이머시브 360 비디오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mersive란 표현은 사람이 몰입감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몰입감이 있는 미디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3D 처음엔 스테레오 비디오를 좀 처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3디멘셔널 비디오가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안경 시스템 또는 안경을 쓰는 시스템 이런 것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것들이 조금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VR 미디어가 나오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홀로그램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과거에 ABI 리서치라는 연구소 자료를 좀 인용한 것입니다. 모바일 VR과 테더드 VR이 있습니다. 여기 테더드라는 표현은 끈이 달린, 그러니까 VR HMD 기반의 기술에 여기 끈이 이렇게 달려서 굉장히 강력한 PC 같은 데에 연결이 돼 있음으로써 PC에서 대부분의 강력한 렌더링 연산을 하고 HMD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만한 정도의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을 테더드 VR이라고 하고요. 이 모바일 VR은 VR 자체 HMD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서 얘 자신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흔히 많이들 쓰는 모바일 폰을 여기 구글 VR 장비에 구글 HMD 장비에 꼽아서 쓰는 그런 류의 장비를 말합니다.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좀 기관별로 약간 다르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VR이 한 이 정도 차지하고 테더드가 이 정도 차지할 것이다. 또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테더드가 더 많이 차지하고 모바일은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VR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VR이 생각보다 많이 안 뜬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좀 뜨지만 그 외에서는 생각보다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AR 기술과 융합이 돼서 계속 어느 정도 수요 확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보면 VR 기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조사한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야각이라는 것, 사용자가 바라볼 때 만약에 자신의 얼굴에서 눈에서 바라본 요 각도를 봤을 때 요 각도가 주로 이제 90에서 한 120 정도,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90, 80, 90, 크면 한 100 정도, 110 정도, 뭐 이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요. 주사율이 60Hz, 초당 60장의 그 비디오나 어떤 영상 프레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는 좀 파워풀한데요. 90프레임 per secon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레졸루션은 다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직 4K까지는 안 되고요. 보통 한 FHD보다 약간 큰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4K짜리 모바일 폰들이 나오고 HMD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또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바일 VR에 대해서 그럼 왜 우리가 모바일 VR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모바일 VR이 가격이 좀 싸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바일 폰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또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산업 동향으로 보면 뭐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AMD, 또 유튜브, 스트림 VR, 퀄컴, 인터디지털 모두가 다들 그런 VR 관련된 사업들이나 연구들을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엠팩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엠팩 이머시브라고 해서 엠팩 I라고 부릅니다. 국제 표준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3DOF의 경우는 완성이 되었고 3DOF 플러스가 내년 중에 표준화가 완성이 될 예정이고 6DOF 표준은 2022년까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인터디지털은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근무했던 연구소인데 여기서도 국제적인 그런 VR 표준 같은 것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오늘 뭐 중간에 소개드릴 360도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툴들을 제공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360 비디오 프로세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 컨셉추얼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프로를 여러 개 연결해서 360 영상을 저희가 이제 취득할 때 그림인데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180도 카메라, 어안 렌즈를 가진 180도 카메라 두 개를 붙여가지고 360도를 제공하는 그런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몇만 불하는 이렇게 구에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개 박힌 그런 류의 카메라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는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비디오 캡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스티칭이라든지 그 이키 렉탱귤러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구가 둥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대륙이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거 이렇게 지구본으로 안 보고 지도로 보시면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지구본을 억지로 편 듯한 이런 그 2D 지도가 나옵니다. 요때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린란드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그린란드가 북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땅인데 작진 않지만 어느 정도 땅인데 이게 늘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게 2D 평면상에 늘었기 때문에 커 보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의 구에 있었던 이미지를 2D 영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EQ, Rectangular Mapp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자로는 EQ Rectangular Projection이라고 해서 ERP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360도 예제 영상의 대부분 이렇게 좀 우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영상, 뭔가 이렇게 2D 영상인데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은 다 ERP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잘 편집해서 비디오를 기존의 비디오 인코더와 비디오 디코더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고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HMD 상에 다시 이렇게 구체로 보여준다. 그것이 전체적인 360도 비디오 프로세싱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엠팩 이머시브에서는 특히 오마프 표준으로서 요 단계를 표준화했습니다. 시스템 표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은 전체적인 신텍스라든지 시멘틱스가 국제 표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표준을 따르면 보편적인 HMD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서 인코딩된 데이터가 디코딩 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그림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리컬 비디오, 즉 구체 영상입니다. 구로 된 영상을 저희가 프로젝션을 합니다. 일단 360도 카메라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인풋 자체가 구체일 거고요. 프로젝션을 일어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ERP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좀 말씀드릴 큐브맵 프로젝션이라고 CMP라는 프로젝션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패킹을 해줍니다. 여기 리전 와이즈 패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패킹을 한다는 얘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체를 좀 압축해서 약간 화면상으로 좀 꾸겨 넣는 방법을 쓰는 것을 저희가 패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그 다음에 전송해서 어디선가 디코딩. 아마 이게 유튜브 서버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저희는 디코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패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언패킹을 다시 해주고요.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언프로젝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인코딩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보통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줍니다. 전처리라고 해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요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분명히 어떤 프로젝션을 썼다, 패킹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다. 그 정보를 우리는 메타데이터로 써준 다음에 그거를 역시 클라이언트에다가 요 비디오 인코딩 정보랑 함께 요 메타데이터 정보도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세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해주는데 요때 하나 추가되는 정보가 바로 뷰포트 트래킹입니다. 사용자가 그 HMD를 쓰고 요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A 영역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개를 돌려서 B 영역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용자의 시점에 맞춘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이쪽 B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영상을 HMD상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뷰포트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포트함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역시 전달이 돼서 그거에 맞춘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화면에다가는 그 the part of spherical video 그러니까 영상의 일부분 제가 바라봐야 될 영상에 그 해당하는 부분만 제 HMD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상 자체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쭈그러든 듯한 영상인데 이걸 저희가 보통 ERP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Regionalized 패킹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영상을 가져오면은 구체 영상에서 요거를 ERP처럼 이런 이미지로 따다 보면은 사실 여기 그 북극은 여기 점이 하나인데 이 점이 이렇게 하면서 선으로 쭉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대부분은 저희가 360 카메라로 뭔가를 캡처를 했어도 이 앞부분을 바라보지 천장이라든지 바닥을 바라보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또한 그 픽셀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탑과 바텀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미들이 가장 높습니다. 사용자들이 주로 주변을 둘러보지 천장과 바닥은 잘 안 보니까요. 그래서 패킹을 해줄 때 미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자기 사이즈를 가져와서 네모나게 데이터를 옮겨오고 탑과 바텀은 이 네모에다 집어넣을 때 다운 샘플링을 해줍니다. 다운 샘플링이라 하면 영상을 좀 그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줄여서 전통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해주면은 똑같은 네모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지만은 원래 이 오리지널보다 요 패크드 된 그 이미지 자체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 말씀은 요거를 인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리지널을 인코딩하는 것보다 데이터 사이즈가 인코디드 된 데이터 사이즈가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저희가 VR을 할 때는 굉장히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 화면의 화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저희가 VR 시크니스라고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멀미 현상이 느껴지고 화면 화소가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서 저희가 만약 화질이 나쁠 경우는 굉장히 애노잉하게 느껴집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질을 유지해야 되고 레졸루션도 좋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VR이나 AR은 5G 시대에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기존의 유튜브나 이런 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오리지널 영상을 좀 일부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런 패킹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큐브맵 패킹 그 프로젝션 앤 패킹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육면체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캡처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구랑 비슷하니까요. 이걸 가정하고 2D 영상으로 매핑을 하는데 카메라를 그러니까 6개를 써서 이렇게 캡처한 경우에는 탑, 프론트, 라이트, 백, 레프트, 다운 이런 식으로 6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프론트,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공연장에서 이런 공연장에서 앞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고 360 카메라를 가지고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 이것을 위주로 사용자가 본다라고 하면 백이라든지 옆에 라이트나 레프트라든지 또는 천장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영상을 사실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져오고 나머지 영상은 역시 다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레프트도 다운 샘플링, 다운도 다운 샘플링 해서 좀 작게 다운 샘플링을 해서 네모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한다. 이렇게 되면 역시 그 화면 자체가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압축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 표준에서 쓰고 있는 테스트 시퀀스들입니다. 8K, 4K짜리 영상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 그 표준화에 참여하는 국제 표준에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그 애써서 찍은 영상을 쉐어해서 저희는 보통 이런 영상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임 레이트는 두 가지는 60프레임 per second고 나머지는 30프레임 per second고요. 8K 또는 4K 정도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 뎁스가 중요한데 요거는 10비트. 나머지는 여러분 아시는 RGB에다가 각각 8비트씩 할당을 해서 83, 24, 24비트로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10비트니까 총 표현하는데 30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중에서 그 색깔, 컬러 값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고선명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역시 그런 부분도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국제 표준에서는 JBET, 조인트 이제 비디오 그 익스포트 팀인데 요 JBET 문서에 해당하는 번호에 이런 테스트 시퀀스들이 공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RP나 CMP 외에도 되게 다양한 프로젝션들이 있습니다. 그 별의별 머리를 쓰는 이런 삼각형 뿔들 가지고도 구치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을 프로젝션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큐브맵조차도 4x3도 있고 3x2짜리 그 큐브맵 프로젝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그 페이스북에서 제안했던 거는 이런 어떤 사각뿔형 앞에가 이렇게 프론트가 많이들 보고 있고 나머지 뒤는 잘 안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 다운 샘플링 하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표준화에 나왔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ERP와 큐브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3DUF 플러스, 6DUF 이런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ISO, IC 이제 국제 표준화 단체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고요. 이쪽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MPEG Immersive, 다른 약자로는 MPEG I라고 부릅니다. 이 MPEG I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번씩 국제적으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어딘가에서 그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35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그 참여해서 진행을 일주일 이상, 보통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연구실도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용어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것이 이제 3DOF 플러스입니다. 3DOF 플러스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기존의 360VR 어디 가서 테스트해 보시면은 대부분 자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360 카메라로 데이터를 찍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수는 있습니다. 요 피치 롤이라고 부르는데 주위를 둘러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오큘러스를 끼고 VR 게임을 하실 때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자기가 이동을 하면은 이동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거는 게임에서 이렇게 마치 그냥 3차원 데이터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VR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어떤 공간 내에서 그 데이터를 캡처했을 때는 이 옆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디가 보이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모니터들이 있으실 텐데 모니터 뒤에 분명히 뭐 회사 로고 같은 게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리든 삼성, LG 박혀 있을 텐데 그거를 뒤를 넘겨가서 보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3DUF 플러스에서는 카메라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캡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좀 이렇게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옆에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자유도를 제공한 것이고 2020년까지 표준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3DOF 플러스 말고 6DOF가 있습니다. 약자는 6 Degree of Freedom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6에 해당한다. 이거는 2022년까지 표준화가 예상인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서서 몇 발자국, 한 뭐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이런 식으로 몇 스텝을 전후 좌우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조금 저희가 몇 스텝을 넘어서서 좀 여러 스텝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농구장 같은 데다가 아니면 공연장 같은 데다가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를 모두 다 수집한 다음에
제가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360 영상을 뿌린다.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이 있죠. 마치 그 농구장에서 선수를 뛰어다니면서 옆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골 밑에서도 골 넣는 것도 보고 상대편 쪽 관중석에도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표준화해서 하는 6DUF는 그렇게까지 막 몇십 미터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잘 하지 않고요. 주로 한 몇 발자국 정도 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표준화 진행 중입니다. 어, 지금 VR을 할 때 가장 큰 허들 자체가 하이 밴드위드스입니다. 대역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VR을 제공할 때 현재 굉장히 그 좀 로우 퀄리티로 또는 좀 제한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용자가 그 VR 시크니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VR 시크니스를 느끼지 않으려면 이걸 멀미 같은 거, 거북스러운 걸 느끼지 않으려면 한 디그리당 40픽셀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을 돌 때 뭐 360도 이러면은 막 40 곱하기 360도 이런 식의 픽셀 수가 필요하다. 즉 레졸루션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통상 저희가 얘기할 길 12K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4K나 8K 정도 되면은 UHD 고화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12K 정도의 영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비디오 레졸루션이 굉장히 그 저희가 HMD를 가지고 VR을 즐기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단순히 뭐 기존의 30프레임 per 세컨드로 보면은 이게 눈앞에서 동영상이 움직일 때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90프레임 per 세컨드 정도가 돼야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덜 하기 때문에 역시 멀미 효과가 저감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테크니컬라를 위시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포함돼서 공동 기고문을 2016년 10월에 냈습니다. 국제 그 표준화 미팅의 116번째 미팅이었는데요. 이 기고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럼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VR 컨텐츠를 제작하려면은 카메라 장비도 그 되게 중요하고 고가여야 되고 또한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서버나 또는 그 여러분들의 HMD 장비도 굉장히 하이엔드 디바이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역폭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가 이제 3DOF 표준을 먼저 했는데 작년 완성될 때만 해도 이 3DOF 표준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360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주변에 찍은 거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ERP 프로젝션 또는 뭐 큐브맵 프로젝션 이런 걸 해주고 또 이거를 패킹을 잘 해주고 패킹을 잘 해줘서 그 다음에 인코딩하고 기존의 인코더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해주면은 전송받는 측에서는 디코딩하고 다시 언패킹하고 그 다음에 언프로젝션을 하고 요거를 사용자 시점 내가 바라보는 뷰 포인트에 따라서 렌더링을 해준 다음에 화면에다가 뿌려주면은 내 HMD에서 잘 보이겠다. 요 과정을 표준화한 게 3DOF였습니다. 근데 요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이 뷰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보이는 영역을 렌더링 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360 카메라로 찍은 모든 영상, 제 주변을 있는 이 모든 영상이 내가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모두 다 전송이 되고 압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을 뭐 12K라든지 해외에서 TNO라든지 프라노프 HHI나 이런 기관에서는 16K짜리 영상까지도 저희가 뭐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캐티가 한국의 전자부품 연구원인 캐티가 16K 가지고 현재 이미 연구를 많이 끝마쳤고요. 저도 같이 공동으로 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K 영상 같은 것이 되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UHD짜리 4K짜리에 가로로 4배, 세로로 4배니까 총 16배의 크기입니다. 대역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다 보내지 말자. 내가 바라보는 영역에 대해서 이 뷰포트에 해당하는 영역만 한번 보내보자라는 것이 타일 기반의 360 비디오 처리 기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로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드 오브 뷰, 즉 내가 바라보는 그 필드 오브 뷰, 내가 바라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용자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영역을 우리가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데 주로 뭐 96도에서 한 110도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야감의 시야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야각. 그리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바라보는 유저의 커런트 뷰포트에 대한 내용은 하이 레졸루션으로 보내주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고화질로 하이 퀄리티로 보여주고 나머지 영역 제가 안 보는 이 뒷부분의 영역이라든지 윗부분 영역, 아랫부분 영역은 미디움 퀄리티 또는 로우 퀄리티로 보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럼 윗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재빨리 이 부분을 하이 퀄리티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를 다시 퀄리티를 낮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흔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자면 기존의 코덱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방법이 무엇일까? 보면은 바로 이 트레드입니다. 멀티 트레드를 이용하는데 일단 타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타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HEVC 전에 H.264라는 비디오 코덱에서는 우리가 AVC, Advanced Video Coding이라고 표현을 했고 2001년에 표준화가 됐는데 이 코덱에서는 뭐 FMO라고 Flexible Macroable Ordering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화면을 뭐 여러 가지로 좀 쪼개는 그런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라 부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H.265에 해당하는 이 비디오 코덱에서는 MPEG-H라고도 부릅니다. MPEG-H 파트 2라고도 부르는데 이 비디오 코덱에서는 타일이라고 해서 화면 자체를 여러 가지 이렇게 네모난 깍두기 모양으로 쪼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쪼개서 영상을 인코딩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 압축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영상을 압축할 때는 이쪽 영역에 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프리딕션 기법들이 있는데 인트라 프리딕션, 인터 프리딕션에서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를 압축할 때 좀 압축률을 높이는데 옆에랑 독립적으로 타일을 쪼개서 인코딩, 디코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도의 영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축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뷰포트 인디펜던트, 디펜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요거 말씀을 다시 하나 더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타일로 좀 쪼개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타일의 아래쪽 부분을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 부분을 하이 퀄리티로 인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복수계를 갖고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땐 이 부분만 전송을 해주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로우 퀄리티로 보내면 되겠죠. 이게 독립적으로 인코딩, 디코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 기법을 쓰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뷰포트에 기반한 즉 사용자 시야각에 기반한 차별적인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포트의 인디펜던트한 방법. 인디펜던트한 방법은 독립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디를 바라볼지 상관 안 하고 아까 말한 ERP 리저널이즈 패킹이라든지 큐브맵 리저널이즈 패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에 대해서 ERP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그 화질이 높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비디오 인코딩 시에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비디오 화질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 값을 낮춰서 고화질로 만들고 그럼 하이 퀄리티가 되고 나머지 극지방으로 갈수록 QP 값을 높여서 로우 퀄리티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경우는 가장 좋은 건 유튜브 같은 애들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할 때는 사용자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뷰포트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서버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를 보내야 된다. 그럼 계속 사용자 유저 디바이스로부터 피드백을 굉장히 자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다수의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뷰포트 인디펜던트한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엣지 장비를 쓰든 아니면 셋탑박스 같은 데를 통해서
사용자의 소수의 사용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뷰포트 디펜던트한 방법. 디펜던트하다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바라보는 요 시야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전송을 잘 해주고 나머지 영역은 로우 퀄리티로 해주겠다. 그런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뷰포트 이것도 인디펜던트한 방법인데요. 뷰포트 인디펜던트한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딥러닝을 쓰는 기술입니다. 저희 랩에서 좀 해본 바로는 약 한 20%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효율을 얻었는데 뭐냐면 사용자들이 보통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이런데 계곡이 멋있구나. 여기 뭐 어떤 스태츄 같이 이런 그 바위가 있고요. 물이 있고 또 여기서는 여기 앞에서 뭐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용자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바라보는 데가 이런 영역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건물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찍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 건물을 둘러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저희가 딥러닝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에너지가 감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자들이 많이 봤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노스데브 같은 학교, ACM 멀티미디어 시스템스라는 학회 같은 데서, 국제학회에서는 데이터셋이 한 2년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그 비디오 데이터가 있고요. 비디오 데이터가 있고 또 사용자가 어디를 바라봤는지 사용자의 뷰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요새 인기 끄는 딥러닝을 잘 적용해 보면은 나중에 어떤 2D 영상 보여졌을 때 사용자가 얘가 여기를 보겠다를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하이 퀄리티로 만약에 인코딩을 하고 나머지 영역을 로우 퀄리티로 인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퀄리티인데도 전체적인 대역폭 사이즈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 레벨에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모션 컨스트레인티드 타일셋이라고 조금은 복잡한 그 비디오 코딩 C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럴까, 비디오 코딩 전문가라고만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간략하게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HMD를 가지고 바라보는 영역이 이 정도 영역이었다.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따가지고 하이 퀄리티로 인코딩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영상을 저희가 만약 9개로 쪼갰다면 이 슬라이스로 나눠진 각각의 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화질, 중화질, 저화질로 나눠놓고 사용자가 바라보는 부분만 고화질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부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뷰포트에 해당하는 타일만 보내고 나머지 이 까만 부분은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역폭을 대략적으로 봐도 9개 중에 4개만 보냈으니까 대략 50% 가까이 그 효율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저희가 지금 제 벽에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거 연구할 때 그 이렇게 회의 시간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존에 HEVC라는 비디오 코덱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타일과 타일은 독립적으로 인디 코딩을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을 압축할 때는 제가 현재 그 타임 t에 해당하는 현재 픽처가 있을 때 타임 t-1의 픽처가 저희 그 레퍼런스 픽처라고 부릅니다. 그 레퍼런스 픽처 버퍼에 들어있을 때 어떤 특정한 블락이 만약에 이전에 내 위치에 있었으면은 이 부분은 인코딩이 이미 돼 있죠. 인코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디코디도 돼서 내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모에 해당한 부분을 다시 인코딩을 안 하고 모션 벡터랑 레지듀얼 정보를 써가지고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컴펜세이션을 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압축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멀티미디어 프로세싱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 수업 시간에 학부 때라든지 대학원 시간에서 많이들 다루는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영상이 이전 화면에도 있었으면은 특히 아이프레임에서부터 인트라 프레임에서부터 예측을 할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보는 바와 같이 하필 제가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했더니 모션 프레딕션 결과가
이전 프레임에서 다른 타일의 위치에 있는 블럭을 가리키고 있다. 이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의 타일을 이전에 안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타일만 위주로 받고 있으면 이 타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션 프리딕션을 해서 저희가 인코딩을 할 경우에는 디코딩 시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전 프레임에서 다른 타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블락의 경우는 인트라 프리딕션을 해주도록 HVC에서 코드를 수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스케일러블 HVC라고 해서 이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에 대해서 새로 나온 SHVC고 2015년 정도에 표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13년 하고 14년 정도였겠네요. 죄송합니다. 13년, 14년 정도에 완성이 됐는데 요 표준화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로 이 블락을 코딩하려고 그럴 때 이전 프레임에서 영역이 만약에 다른 타일에 있는 영역을 레퍼런스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설령 화질이 조금 낮더라도 베이스 레이어 정보죠. 그 낮은 화질의 레이어 정보를 업샘플링 해가지고 베이스 레이어 업샘플링 된 정보를 차라리 레퍼런스 하자. 아무래도 정확도가 만약에 이게 자체가 원래부터 좋았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정확도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서 그 디스패러티 정보, 이 블락과 가장 유사한 것이 설령 1번이었다 할지언정 우리가 2번을 선택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SHVC 기법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을 해서 HM 코드에다가 구현을 했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 뭐 비슷하게들 프라운호퍼에서도 프라운호퍼 HHI라는 독일에 있는 저희 분야에서 최고의 그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고 퀄컴에서도 지금은 자리를 옮겼는데 예기왕이라는 어떤 디렉터도 역시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M 코드에다 추가한 내용이 다행스럽게도 프라운호퍼 HHI랑 같이 국제 표준에 발표가 되고 소프트웨어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HM 코드 레퍼런스 툴을 MPEG, JCTVC 쪽이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CTS, Motion Constrained Tile Set이라는 이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스킵하겠습니다. 루마 값에 대해서는 8픽셀의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한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8탭 필터를 쓰고요. 크로마에 대해서는 4탭 필터를 쓰는데 뭐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는 이질감이 많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좀 뭉개주는 원래 그런 필터를 쓰는 것이 비디오 코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필터를 적용하는 영역을 고려해서 이 안에서만 모션 에스티메이션, 즉 모션 프리딕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역시 코드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또한 AMVP라든지 머지 모드 같은 것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만은 하필 타일과 타일 경계선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캔디데이트가 채택이 됐을 경우 이거 제외한다. 뭐 그런 부분으로서 비디오 코딩할 때, 인코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구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일 베이스드 뷰포트 어댑티브 비디오 스트리밍의 경우는 로우 비디오들을 코딩을 할 때 고화질 또 저화질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그때 EIS라고 해서 저희가 SEI 메시지인데 이건 비디오에서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담아 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어떤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데이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퀄리티 1, 2가 있을 때 고화질, 저화질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서 인캡슐레이션하고 전송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해당하는 것 중에서 고화질 부분, 만약 내가 이 부분을 고화질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재조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머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만약 내가 보고 있다, 고화질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클라이언트는 이게 지금 대시 클라이언트 예제인데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좀 들어가야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시스템 구현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결국은 저희가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 영역은 전송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만을 전송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구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VPS, SPS, PPS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상이 뭐 8K, 12K일 때 내가 보내는 영상이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타일 영역 중에서 몇 개만 보내니까. 그러니까 타일의 레졸루션이라든지, 화면의 그 크기, 레졸루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바뀌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비디오 그 헤더 파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그 비포트 기반의 전송을 하려면 해야만 하는 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ment VPS, SPS, PPS를 다시 저희가 extract해서 전송을 해주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디코더와 클라이언트를 가진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MCTS 기법이 적용된 비포트 기반의 VR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 헥사 코드를 열어서 테스트해 봤을 때 값이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타일 셀렉터입니다. 내가 영상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2D 영상에서 내가 여기를 바라보네, 모니터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금 구체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눈은 이 가운데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뷰포트를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치면은 제 바라보는 영역을 2D상에 정확하게 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curved surface, curved 된 surface에다 대고 우리가 타일 영역이 여기다라는 것들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하는 부분의 경우는 사실 데이터 사이즈가 저희가 바라본 영역 중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부 포함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 타일 전체를 다 보내야 됩니다. 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로우 퀄러티의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베이스 레이어 업샘플링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이 타일에 대한 영상을 보내지 않는 그런 기법들도 다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익스페리멘탈 리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비디오 표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데이터가 들어오면 ERP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포맷 컨버전을 해주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하고 이것을 복구하고 파일을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리컨스트럭티드 해주고 이때 이제 렌더드 정보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기반의 PSNR 컴페어리즌을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실험을 할 때 내가 바라보는 부분이 과연 고화질이 됐느냐 오리지널 데이터와 렌더드 된 영상 간의 화질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원본을 만든 다음에 엔드 투 엔드에서 PSNR 컴페어리즌을 해주기도 합니다. ERP 영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퀄리티를 메저먼트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 시퀀스를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봤을 때 대부분 비트레이트 세이빙은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알려진 데이터이고 뭐 간단하게만 봐도 예를 들어서 9개의 영상 타일을 준비해 놓고 4개만 보낸다. 뭐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거가 가장 문제되냐면 사실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뭐 딜레이를 좀 줄이기 위해선 저희가 통상 베이스 레이어 정보랑 그러니까 로우 퀄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퀄러티로는 360 영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퀄러티로는 역시 각각의 타일로 쪼개놓고 보내는데 이 로우 퀄러티는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퀄러티는 내가 바라보는 영상 영역만 보내면은 저희가 고개를 빨리빨리 움직였을 때 로우 퀄러티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화질이지만 바로 대응해서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고 약 0.5초, 0.2, 3초 지나면은 하이 퀄러티 타일이 전송됨으로써 고화질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식으로 제가 전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뭐 렌더링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디코더 머징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면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한 개의 타일을 보낼 때와 4개의 타일을 보낼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대역폭을 약 50%에서 한 8, 90%까지 85% 이상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50%, 85%이 정도 개인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우리가 만약에 그 타일의
개수를 9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쪼개면 어떠냐. 4x3으로도 쪼개고요. 8x6으로도 쪼개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험 결과는 굉장히 베어리스합니다.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저거 하겠습니다만 동영상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 보통 ERP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부분이 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요거는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이 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면은 요쪽 타일만 디코딩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영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트레이트 세이빙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이죠. 또한 요거는 뷰포트 어댑티브한 원 타일만 보낼 경우입니다. 한 타일만을 보내면은 네, 제가 아래를 보면은 그쪽 타일, 왼쪽을 보면 그쪽 타일, 위를 보면 그쪽 타일이 옵니다. 약간 뚝뚝 끊어지는 표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4개 타일을 만약에 동시에 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죠. 저희가 보내야 될 건 전체 대역폭의 한 반밖에 안 보내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360도 비디오 스트리밍 VR은 굉장히 이머징하고 있어요. 요새 뭐 많이 뜨고 있고 5G에서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물론 보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까지 다 쓰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R과도 융합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서도 군대에서도 또한 그런 의대에서도 여러 가지 실습을 할 때 VR을 끼고 체험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밴드위스 세이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모션 시크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타일 베이스로 뷰포트 디펜던트한 솔루션이 하나의 좋은 기법이 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MCTS, 모션 컨스트레인티드 타일셋을 구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플리멘티드 된 솔루션은 밴드위스 significantly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국제 표준에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랩의 학생도 UC 산타바바라와 독일의 프라운호fer HHI에 가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3DUF 플러스랑 6DUF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음에 3DUF 플러스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시간상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돼서 제가 요 뒤에다가 그냥 3DUF 플러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되는지 360 카메라가 이제 15개에서 24개까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60 카메라 하나 가지고 영상 캡처하는 시대는 갔죠. 4K짜리 영상을 15개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의 큰 허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시퀀스를 주고 이렇게 카메라를 굉장히 다양하게 공간상에 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국제표준에서 콜 포 리스판스를 받았고 저희도 이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압축 기법을 써서 했습니다. 현재 필립스, 노키아, 포즈난 대학, 또 애트리, 테크니컬라, 인텔, 저장대학 이런 데서들 많이 콜포 리스판스를 했고요. 저희 랩에서는 사실 그 표준에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준비를 해서 역시 화질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